생과일을 섭취했을 때 36% 당뇨가 예방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과일을 먹었는데 당이 떨어졌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그 이유는 당뇨라는 것은 당이 사용되지 못하고 요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 요인 중에 먼저 인슐린의 문제가 옵니다.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고 또 점점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이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자,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또 전반적인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미네랄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망간, 크롬, 아연, 셀레늄, 칼슘, 마그네슘 같은 이런 미네랄들이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과일을 섭취했을 때 36% 당뇨가 예방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호주 베이크 심장 당뇨병 연구소에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당뇨가 예방되기 위해서는 과일에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반드시 섭취가 돼야 됩니다.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또 쌀밥보다도 과일의 당지수는 굉장히 낮습니다. 많은 과일들이 현미가 가지고 있는 당지수 55보다도 많이 낮습니다. 사과도 36밖에 되지 않고요. 복숭아, 포도도 46입니다. 현미보다도 높은 당지수의 과일도 몇 가지 있는데요. 많은 과일들이 현미보다도 낮은 당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당에도 인슐린의 위험을 주는 그런 당지수가 아닙니다. 당뇨 예방에도 과일이 필수가 되는데요. 그래도 심리적으로 이게 다니까 많이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당도 과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블루베리나 딸기나 채소과지만 토마토 그리고 사과 이런 과일들을 꼭 드셔야만 과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이 인슐린의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당뇨를 걱정하시면서 여전히 쌀밥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 주위에는 쌀밥도 드시고 떡도 드시고 칼국수도 드시고 면 종류 음식을 많이 드시면서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꼭 저당도 과일을 꼭 드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쌀밥은 일정 기간 동안 1주에서 2주 정도는 드시지 않거나 많은 양을 줄이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랬을 때 200에서 120까지 일주일만 해도 떨어지신 분들이 계세요. 과일을 먹었는데 당이 떨어졌다.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그 이유는 쌀밥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에 비해서 과일의 당지수는 상당히 낮습니다. 당분의 양도 상당히 적습니다. 당지수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미는 55, 백미는 70이 넘습니다. 또 정제된 밥, 빵, 면, 떡은 거의 90까지 넘습니다. 이렇게 빵이나 밥을 드시면서 과일을 안 드신다는 거는 굉장히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지수도 훨씬 낮고 과일 속에 들어있는 것은 당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식물 영양소, 또 혈관을 보호하는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뇨가 위험한 이유는 결국 혈관병으로 진행이 되면서 합병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위험한 거잖아요.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일의 성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를 아침에 저당도 과일을 드시고 식사 중에 밥을 뺐을 때 일주일만 해도 200에서 120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당지수 200 정도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꼭 아침 식사로 저당도 과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전히 밥을 드시면서 과일을 불안해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꼭 저당도 과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분의 양도 밥보다 훨씬 적습니다. 한 공기 밥을 드시면 약 210g 정도인데요. 거기에는 당질로 계산하면 70g 정도가 당분입니다. 그런데 70g 정도의 당분을 과일로 드시려면 과일을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과일에 들어있는 당이 100g당 5에서 10g 정도입니다. 70g 한 공기 밥을 먹기 위해서는 과일이 500에서 약 1kg까지를 먹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과일 양이 동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우리가 먹기가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당지수와 당분의 양 측면에서도 과일은 안전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쌀밥은 100% 포도당으로만 바뀝니다. 그런데 과일의 당은 포도당, 과당, 자당이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포도당이 약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먹었을 때 혈중에 혈당은 당연히 올라가지만 이게 인슐린을 자극하는 당이 아니라 간에서 바로 사용되는 과당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과당의 경우에는 간에서 바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인슐린을 자주 자극하면 췌장에 과부하가 오게 되고 결국 인슐린에 문제가 되고 인슐린 나오지 않게 되는데요. 쌀밥보다도 더 안전한 당을 제공하는 것이 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 예방에도 과일을 드시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저당도 과일, 블루베리, 토마토, 사과, 딸기, 키위 같은 이런 저당도 과일이 여러 인슐린 기능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쌀밥을 드시는 당뇨인이라면 꼭 과일과 비교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려 100년 전에 과일의 성분으로 암을 정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슨의 이야기인데요. 이 막스 거슨은 본인의 편두통을 치료하다가 소금기가 많이 들어있는 소시지와 빵이 이제 문제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음식을 바꾸게 됩니다. 사과를 먹었더니 본인의 편두통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연구를 하다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폐결핵이나 피부결핵이나 천식이나 알레르기, 다양한 질환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의 질병을 고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연관적으로 생기는 다양한 질병들이 같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몸 전체가 좋아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불편한 증상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반적인 몸 전체를 치료한 그 핵심에는 바로 음식을 바꾼 거였습니다. 막스 거슨은 독일 사람인데요. 독일의 주식인 아주 짠 소시지 그리고 빵 위주로 식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알레르기, 천식, 다양한 만성질환이 생겼던 거죠. 이것 대신에 음식을 사과와 당근, 샐러리, 브로콜리 같은 하루에 13잔의 과일, 채소 즙으로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바꿨을 뿐인데 세포 속에 저류되어 있던 나트륨이 제거가 되고 칼륨이 보충이 되면서 세포의 기능이 살아나게 된 거죠. 이것을 가지고 당시 불치병이었던 피부결핵, 폐결핵, 그리고 말기 암 환자까지도 치료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슈바이처 박사의 아내인 분도 폐결핵을 앓고 있었는데 이 폐결핵이 치료가 됐고요. 치료가 소문이 나면서 독일에서 더 이상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의료활동을 하기 어려웠던 막스 거슨은 미국으로 뉴욕에 가서 개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치료를 하지 못했던 많은 암 환자들, 말기 암 환자들, 더 이상 어떠한 약도 어떠한 수술도 할 수 없는 많은 암 환자들을 막스 거슨이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으로 암을 치료한다 하니까 많은 제약회사나 많은 이제 의사들의 그런 이제 반대도 있어서 치료가 더 많이 알려지지 못했는데요. 당시 라이너스 폴링은 이 사건을 미국의 가장 좀 슬픈 사건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 결국 ABC 방송국에서 이 사건을 또 보도하면서 지금까지도 이 막스 거슨의 치료가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제암거슴의학회에서 이 막스 거슨의 치료를 활용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하루 한 7잔 정도의 과일, 채소즙으로 치료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도 멕시코에서 이 막스 거슨의 딸인 샤룩 거슨이 계속 식사법을 이용한 암 치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